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짓고 있다 라는 뉴스를 보셨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서해 침탈 야욕 드러낸 중공, 입으로는 못 지킨다 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중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왜 설치하고 있고, 이렇게 설치하게 된 원인은 또 뭐냐, 그 원인은 또 누가 제공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섬 건설로 시작된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공작이죠.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그러니까 한자로는 남사군도라고 하는 곳, 그리고 파라셀 군도, 한자로는 서사군도라고 하는 곳 등등 해서 이 남중국해 전역에 암초들, 산호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섬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다 채워버려요, 콘크리트로.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환경단체들 여기서 왜 이 아름다운 산호초를 이렇게 파괴하냐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행장 지어버리고 군항 만들어버리고, 자, 이거 섬이니까, 그리고 비행장이 있으니까 이제 군사 비행장입니다. 자기네들 군인들 가 있죠. 그 우리 국민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 영토야. 자, 이러고는 스프레틀리 군도 같은 경우는 필리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섬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지 거, 여기서부터 21km까지는 우리 영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은 우리 이지야. 그러니까 필리핀 바로 코앞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내해화 공작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내해라는 것은 자기네들 영토가 빙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 이지, 영해 넘어도 그냥 내해는 다 그냥 자기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나누어 쓰고 있던 아조프해, 그 아조프해를 내해화하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먹고, 지금도 도네츠크를 또 자포리자를 자기네들 영토로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내해가 되니까 아조프해 전체가 자기네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데사도 마찬가지로 다 만약에 점령해버리면, 그 헤르손 남쪽 다 점령해버리면 이 오른쪽은, 흑해의 오른쪽은 다 내해가 되어서 그냥 이지 필요 없이 다 그냥 자기네들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버립니다. 그걸 남중국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서해에서 이런 구조물을, 초대형 인공구조물 1400톤짜리, 높이는 70m짜리 이런 인공구조물 3개를 벌써 만들었어요. 그 중에 2개는 벌써 설치했어요. 1개는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설란 1호, 설란 2호라는 건데, 이게 이제 1호입니다. 이걸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여기는 지금 우리 이지도 아니고 중국 이지도 아니고 그냥 잠정 조치 수역에서 이 안에서 어업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걸 설치하고 있다. 그럼 그게 뭐 우리 이지가 아니면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불법 구조물이 들통나니까 중공이 후한무치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불법 구조물을 짓고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갔어요. 갔더니 이걸 지키는 이 자들이 칼을 들고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했고, 그래서 또 우리 해경이 또 신고받고 가니까 또 중국 해경이 또 와서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국민적으로 알게 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사관이 항의를 하니까 중국 대사관이 이렇게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 구조물은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구조물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제기된 우려는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 심해 깔아앉혀가지고, 심해, 서해 심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천해죠. 그런 심해 깔아앉혀가지고 연어 키운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연어. 네. 연어가 서해처럼 이런 따뜻한 바다에 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럴까. 국제법을 어겨놓고 합법이라고 하는 중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이 우리 한국이 주장하는 이지입니다. 빨간색이 중국이 주장하는 이지였어요. 서로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우리 한국은 이 서해 지역에 섬들이 많죠. 흑산도, 거문도 이런 건 뭐 서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 섬들을 가지고 딱 그어버리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중국의 이 오른쪽은 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국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영토 면적, 영토가 더 넓으니까 또 해안선도 우리가 더 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우리 영해라야 돼. 아니 우리는 중간선이잖아. 그래서 섬들이 있으니까 이만큼 나가야 돼.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 안 맞으니까 그냥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일단 그냥 이렇게 물고기나 좀 잡자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중간수역인데 한중 양국 주장 이지가 충돌함에 따라 일정 수역을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조업과 항해를 허용하되 자원 채취와 구조물 설치는 불허한다. 자원 채취하면 안 돼요. 구조물 설치 안 돼요. 그런데 구조물 설치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또 연해양식장으로 했어요. 연해양식. 아니 진짜 연해양식은 이렇습니다. 노르웨이, 연어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노르웨이 아닙니까? 노르웨이가 얼마나 위도상 높은 북쪽에 있습니까? 바로 북극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노르웨이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수심 얕은 곳에 이런 식으로 그물을 만들어 놓고 연어를 키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냥 뜰채로 연어를 잡아요. 연어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연어가 산란하러 우리 개천에 올라오고 하는데 깊은 바다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압력이 다른데. 그래서 천해에 삽니다. 천해. 그게 이제 아주 차가운 바다에서 천해에 사는 게 연어고 그걸 양식하는 게 이런 스타일인데 세상에 저걸 심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연어를 키운다.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중국의 주장이 맞냐? 연어는 한해성, 즉 차가운 바다에서 크는 어종입니다. 생육 온도는 14도씨 미만. 그러니까 14도씨 미만에서 그보다 더 차가운 곳에서 큰다는 말입니다. 14도씨가 넘으면 안 큰다는 말입니다. 생육 기간은 30개월을 키워야 이제 다 크는데 노르웨이는 30개월 키워서 출하를 한답니다. 우리 국내에서 양식하는 연어가 있는데 4kg짜리 이건 우리는 이런 차가운 바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양식하는 실내 양식장이 있는데 18개월 키워서 출하를 한다고 하는데 20도가 넘으면 폐사한다고 합니다. 폐사. 지금 뭐 이번 작년 그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이번 겨울도 바닷물이 따뜻해서 경남 통영에 멍게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장에. 그 정도로 우린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7월에 보면 우리 한국의 7월 이 온도가 최고 2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바다의 온도가. 그런데 이 서해가 28도까지 올라가는데 연어가 살겠습니까? 다 죽죠. 10월이 되어도 15도에서 20도. 15도에서 20도면 안 큰다는 겁니다. 안 큰다. 양식장은 물고기를 키우는 게 양식장인데 안 크는데 왜 거기다 먹이를 줍니까? 말이 안 되죠. 10월이 되어도 15도에서 20도. 거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도면 죽으니까. 7월 되면 다 죽고 7, 8월, 9월 다 죽고. 자, 이게 서해의 수온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다 왜 짓냐? 이 서해가 지금 이렇게 배가 많이 다닙니다. 엄청나게 다니죠. 우리 인천항, 평택항, 군산, 목포, 우리만 해도 큰 항구들이 많죠, 서해. 중국은 뭐 더 많고요. 이렇게 많은 배들이 다니는데 이런 걸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최소 12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구조물 주변의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답니다. 중국이 여러 개의 구조물을 세우면 수십 제곱킬로미터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나라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반경 500m, 직경으로는 1km짜리 진입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자 1km 못 들어가는 거예요.
12개를 만들면 직경 1km짜리 원 12개가 못 들어가는 거 12km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그물 있죠? 여기 안에다가 콘크리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 덩어리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대로 그냥 아주 훌륭한 구조물이 딱 박혀버리는 거죠. 자, 이게 여기다 그러면 왜 설치하냐? 여기다 지금 설치를 하는데 1400톤에 70m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수심을 보면 40에서 60m예요. 그러면 땅 끝까지 내려앉혀도 30m에서 10m는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레이더 기지, 그리고 물속에서는 소나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12개를 쭉 박아서 물 밑에서는 소서스 라인, 그러니까 소나, 요즘은 이제 선형으로 생긴 이 소나, 그러니까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 음파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 소나를 쭉 연결하면 이 지역을 완전히 그냥 잠수함, 즉 미국이나 한국의 잠수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소서스 라인을 깔 수가 있고, 또 물 위로 30m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이더를 설치를 하면 이제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죠. 왜냐? 칭다오 여기가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니까 여기 우리 군산에서 또는 이 남해에서 들어오는 미 항모 뭐 이런 것들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죠. 2000년에 장쩌민 중국 주석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해상 영토 분쟁은 전부 김대중 때예요. 중국하고는 이렇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다, 이런 거 만들어서, 아니 분명히 국제법상으로는 우리 주장이 맞는데 또 이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셀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 대폭 양보를 해서 이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이지를 이런 식으로 양보해서 잠정 조치 수역을 만들었어요. 독도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영토인데 아주 체계적으로 반박을 해서 우리 영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한일 공동 어로구역해서 또 한일 같이 둘 다 개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도 분쟁을 야기시킨 원흉이 김대중, 그리고 지금 서해 이 해양 영토 분쟁을 하게끔 만든 원흉이 김대중. 자, 이렇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친북 의혹이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친중, 또 일본에게 독도 우리가 주장하면 못하게 했으니까 친일. 그럼 친한 빼고 다 한 건가? 친한도 물론 했겠죠.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공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야의 입장 차이는 뭐냐? 야는 자기네들의 원죄 의식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보나라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란숙의 윤석열, 여기다가 또 내란숙을 또 깨알같이 갖다 붙이네요. 내란숙의 윤석열로 국내 정치에 혼란이 빚어진 틈을 노려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양국 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국이 혐한 정서를 극복하고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원한다. 손잡고 같이 나갈 기원한다. 뭐 어떻게 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반면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서해 공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맞죠? 우리의 해양 주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또는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결의안 설치해서 규탄하자. 맞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중국 대사, 주중 중국 대사를 지내서 친중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해양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와, 오랜만에 정말 바른 말 했습니다.
신중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이게 뭡니까?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손잡 안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국은 서해 지역의 해양군 사력을 정말 폭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수함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소서스 라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해상 또 수중 구조물을 대량으로 만들고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수상 구조물의 12개를 저렇게 최소 12개를 만든다 하는데도 우리는 준비를 안 해서 되겠냐. 빨리 한미동맹으로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선진국들이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다 오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면 이거 서해에서도 항행의 자유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서해에서도 그 동맹국들 그리고 우방국들의 해군력을 불러서 항행의 자유 작전 하면서 우리 해군력을 더 키워서 우리 독자적으로도 중국 북해함대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 이런 해군력을 빨리 만들어 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